얼마나 무서울지는 모르겠지만 2년 정도 전 저는 친구 셋과 함께 넷이 귀신이 나온다는 유명한 페어인 옛 병원터에 갔습니다. 저희는 모두 여자입니다. 여기는 정말 한 발 딱 들여놓는 시점에서 이상하다 생각할 정도로 냉기가 가득 차 있어 여름인데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잠시 계단을 걸어 올랐더니 병실이 늘어선 병동이 나왔습니다. 그 층에 간호사 스테이션을 본 친구 A가 누가 있었어? 라고 했습니다. 이게 시작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무서워졌습니다만 담력 시험을 온 것도 있어 무서워도 돌아갈 생각은 들지 않고 그 층을 나누어 산책하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A와 함께 간호사 스테이션을 중심으로 탐험하려고 대기실에 들어가 여러 가지를 찾아봤죠. 그러자 A가 제 어깨를 툭 치더니 핏기 없는 얼굴로 떨면서 B가 안쪽 병실로 들어갈 때 등 뒤에 붙어서 가는 그림자가 보였어. 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마친 뒤 저에게 어깨 어디다 부딪혔어? 라고 물어오는 거죠.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오른쪽 어깨를 봤는데 뭔가 흙탕물이 묻은 것 같은 자국이 흰 티셔츠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끼던 티셔츠였던 것도 있어 A에게 조금 아까 네가 어깨 툭 칠 때 이렇게 된 거잖아. 하고 조금 화가 난 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A는 무슨 말이냐는 얼굴로 어깨 친 적 없는데? 라는 겁니다. 저는 무서워져서 이럴 때 놀리지 마. 하고 화를 냈더니 A는 언제를 말하는 거야? 정말 안 만졌다니까. 라며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로 무서워져서 일단 B와 C를 불러서 그만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는 B와 C가 들어간 방에 가까이 가기도 무서웠는지 그냥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부르기로 했죠. 그렇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에이, B. 저도 A에게서 그림자가 붙어 들어갔다는 말을 들으노라서 똑같이 부르러 갈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오른쪽 어깨가 묘하게 무섭고 아팠던 겁니다. 그때 A가 핸드폰으로 불러볼까? 하더니 B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왠지 벨소리가 그 반대쪽 통로에서 들려온 거죠. 그것만으로도 너무 놀랐는데 전화를 받은 건 분명히 남성인 것 같았습니다. A가 초조하게 B를 바꾸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B 바꿔요, 빨리. 그러다 포기했는지 전화를 끊은 A는 저에게 있잖아. 우리만이라도 도망가는 게 좋을지도 몰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전화를 받았던 게 남자였다는 말을 A에게서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너무 무서워져 서둘러 계단으로 전속력으로 내려갔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차까지 전속력으로 달려서 탔더니 조금씩 여유가 생겨서 저는 전화해볼까? 하고 이번에는 C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러자 C는 바로 받았고 지금 B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너희들하고 같이 있지? 이쪽만 나 혼자야? 살려줘라. 의외로 느긋해서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C에게는 서둘러 나오라고 전달한 뒤 다시 B에게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차를 병원 펜스 너머까지 갖다 대고 C를 기다리는데 얼마 있다가 C가 휘청대고 나왔습니다. 어느 방에도 B가 없어. 전화도 안 되고. 좀 위험한 상황 아니야? 어떻게 하지? 라며 C가 차로 다가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C를 차에 태우고 사정을 물었습니다. C의 말로는 안쪽 병실에 둘이 들어가려던 때 B가 C의 등을 몇 번이나 찔러대서
돌아보니 거기에는 B는 이미 없었고 그게 무서워진 C는 저와 A가 있는 곳으로 갔겠거니 그때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한 후에 C는 홀로 하염없이 B를 찾아서 돌아다녔다는 것 같은데요. 그때 화장실에서 남성의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기가 센 C는 칸마다 열어가며 안을 확인해 간 것 같은데 결국 아무도 없고 B의 이름을 외쳐 불러도 대답은 없어 일단은 병원을 나온 것 같습니다. 한동안 거기에 차를 세우고 셋이 이야기하던 중 B가 울면서 서둘러 차로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안심하고 B를 차에 태우려고 문을 열어도 들어오려고 하지 않은 채 B는 울면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 무슨 생각이야? 전부 쌩까고 얼마나 불렀는지 알아? 그리고 셋이서만 돌아가려고 했지. 하고 소리치며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무서워져 서둘러 구급대에 전화하고 구급차를 불렀죠. 그녀는 그대로 실려가서는 병원에서 죽었습니다. 뇌경색으로요. 아직 26살인데 그리고 쓰러지자마자 이송됐는데도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그때 구급대원이 저에게 어깨가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물어보길래 문득 생각이 나 오른쪽 어깨를 봤더니 세상에 진흙이라고 생각했던 건 검붉은 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달았던 건데요. C의 등에도 저와 마찬가지로 검붉게 변한 피 같은 작은 손자국이 무수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C가 급성 백혈병으로 죽고 그 반년 뒤 A가 교통사고로 죽었죠. 그리고 살아남은 건 저 하나입니다. 그럼 저도 5월에 뇌경색으로 쓰러져 우측이 마비됐고 지금도 재활 입원 중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안심하고 있어요. 입원하기 전에는 집에 있으면 공포로 떨었습니다만 입원하고 있으면 왠지 이상하게 무섭지 않은 겁니다. 병원은 뭔가가 지켜주고 있는 걸까요? 정말 이상합니다. 집에 있을 때 자주 꾸던 악몽도 꾸지 않고 있죠. 거울에 비친 그림자로 괴로워할 일도 없어졌고 이대로 입원하고 있어도 될까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죽은 셋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는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댓글: 일단 수고 많았어요. 엄청나게 무섭네요. 근데 그 폐병원은 어디죠? 액막이 받기를 추천합니다. 병원은 묻지 않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이 가는 장소라 꽤 유명한 폐허죠. 저는 재활치료쌤에게 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다지 무서워하지를 않아서 여기에 올려봤는데요. 두통으로 인한 건지 글이 이상하네요. 세세한 건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왼손밖에 못 써서 그다지 긴 글도 쓸 수 없어 이 정도로 끝낼게요. 알겠습니다. 더는 안 물어볼게요. 몸 조심하시고요. 아분이 말한 것처럼 액막이 받는 쪽이 좋을 것 같아요. 글이 이상한 건 상관없어. 왼손 하나로 힘들겠지만 천천히 해도 되니까 뭔가 생각나면 부탁할게. 너무 궁금하잖아. 수수께끼가 너무 많으니. 대체 무슨 생각이야? 전부 쌩까고 얼마나 불렀는지 알아? 그리고 셋이서만 돌아가려고 했지? 하고 했던 부분 말이야. 대체 어디서 불렀다는 걸까? 혼자 다른 차원에 있었던 걸까? 후덜덜. 그건 우리 셋도 엄청난 의문이었는데요. 결국 알아내지 못했어요. B의 말로 봐서는 그녀에게는 우리가 보였던 것 같은데 우리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C가 마지막까지 남았었으니 C에게 물어봤는데 C의 말로는 혼자 그 층의 모든 방을 확인했다네요. 유일하게 미심쩍었던 게 화장실이었던 것 같은데 화장실은 딱 3칸만 있었던 것 같아
놓칠 리는 만무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티셔츠에 묻었던 핏물 같은 건 빨아도 완전히 얼룩져 있어서 버리기로 했습니다. C도 셔츠에 묻었던 손자국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같이 버리기로 하고, C의 집 근처에 중학교가 있어 거기 소각로도 있기 때문에 제 셔츠도 같이 태워주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그때 앵마기를 받아두었더라면 이런 결과는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이후 우리 셋 주변에서는 이상한 일만 일어났으니까요. 입원한 이후로 저에게는 편안한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C가 입원해 있을 때 한 말을 알게 되었죠. 우리는 그날 이후 병원에 가까이 가는 것도 무서워서 피하고 있었는데요. C가 입원한 뒤 병문안을 갔을 때 저와 A가 C에게 이럴 때 입원이라니 최악이다. 무신경한 말을 했더니 C는 웃으면서 입원하고부터 엄청 진정이 돼. 라고 말했거든요. 듣고 보니 지금의 저와 마찬가지로 입원하고부터 이상한 발소리도 들리지 않고 사람이 기적으로 겁먹을 일도 없게 됐어. 라는 말을 듣고 A와 저는 마음 깊이 입원하고 싶다 할 정도였습니다. A는 매일 밤 누군가가 있는 기척이 난다고 죽을 때까지 말했고요. 저는 저대로 이상한 꿈만 꾸는 데다 세수를 하고 얼굴을 들었을 때 거울에 비친 제 얼굴 옆에 뭔가 그림자 같은 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무서워서 앵마기를 생각할 정도로 여유도 없었고 그날 이후 공포도 못 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A는 끝까지 자기 잘못이라고 본인을 책망했습니다. 그날 A가 인터넷에서 병원을 알아내고 우리에게 가자고 했기 때문에요. 결국 저와 C는 그런 A에게 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위로할 정도의 여유도 없었던 게 지금도 후회됩니다. 지금이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만 호기심으로 심령 스팟에 가는 건 그만두는 편이 좋습니다. 역시 심령 스팟이라고 두려움을 받는 장소에는 그땐 아무것도 안 보였더라도 나중에 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고등학교 때부터 여러 심령 스팟을 C와 같이 가곤 했었죠.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는다는 말은 정말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옛날 사진을 볼 때마다 곱씹고 있어요. 앵마기는 퇴원하고 나서 할 예정입니다. 입원하고 나서 부모님께도 이번 일을 이야기했고 부모님을 통해 다른 세 친구의 부모님에게도 전하고 불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쿠버 병원이란 폐병원은 아닐 겁니다. 나가사키는 아니니까요. 그러나 폐병원 관련으로는 가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